늘어져요. 칠 수는 있습니다. 순전히 헤드 무게와 원심력으로만. 파워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저도 한 80이 되면은 이렇게 칠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는 멀리 가면 유리하고 재밌는 운동이기. 천천히 움직이면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말을 하긴 힘들어져요. 왜냐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힘이 들어가는 데는 코어거든요. 내가 스윙을 빠르게 하고 싶을수록 코어는 단단해야 됩니다. 헤드가 공 뒤로 쭉 빠지죠. 테이크백. 그 다음에 백스윙이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빠르게 내리다 보면 내 팔은 몸에 가까워져요. 너무 당겨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헤드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든 기다렸다 맞추면 맞추겠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바람에 헤드 스피드가 좀 잡힐 수도 있어서 스피드가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른손의 느낌을 잘 보면 오른손이 완만하게 올라갔죠. 근데 다운스윙 할 때 왼발 쪽으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좁아질 건데,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헤드 무게 때문에 조금 더 손목이 꺾이고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내 팔의 각도가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왼손이 빠르게 당겨버리면 왼쪽 어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가 타겟 쪽으로 가지 않게 헤드를 내리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팔이 몸에 가까워지지 않고요. 오른손은 이 상태에서 힘을 많이 쓰게 되면 몸에 붙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공 칠 공간이 너무 작아집니다. 여기다 놓고 이 상체의 축인데요, 이 상체의 축이 들려버리는 순간 오른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는 순간 공과 내 몸이 멀어지는 바람에 내 손은 또 몸으로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또 공간이 가까워지죠.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내 몸통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밖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럼 공간이 더 작아져야 공을 맞추니까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때 이 삼각형의 공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백스윙을 할 때 헤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킹을 하죠. 헤드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이 왼쪽에 있죠. 근데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헤드를 싹 45도 각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헤드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꺾어 주시고, 그 상태로 그대로 백스윙을 해볼게요. 몸통만 회전. 거기서 내 팔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확보를 다운스윙 때도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상체는 그대로 둔 상태로 하체만 리드를 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통 자체가 슬라이딩 하는 느낌? 그럼 체중이 실리겠죠.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해도 되고 오른발을 밀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조건은 상체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발, 이건 왼발.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공 쪽으로 헤드가 접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팔의 역할을 거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의 압력과 이러고 있을 때 압력이, 손의 압력이 다르거든요. 이 압력을 탑에서도 유지를 해야 되고 다운스윙 할 때도 유지를 하시고 있어야 삼각형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이 손의 압력에 대해서, 손목이 꺾이면 압력이 생기거든요. 이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풀어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턴, 오른발을 붙이던 왼발을 빼던. 조건은 왼발을 뺄 때 골반이나 뒤쪽으로 너무 나가지 말고 이 발이 디뎌져 있어야 스핀아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에 압력이 잘 유지된 채로 삼각형을 유지해 주셔야 헤드가 공 쪽으로 옆에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운스윙 할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헤드가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곡선이죠. 빠르지 않으니까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손이 순간적으로 빠른 힘을 위해서 끌어당겨요. 헤드가 원의 궤도를 벗어나서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직선 운동은 순간 빠름은 있지만 전체적인 빠름은 없기 때문에 내 손의 빠름이지 헤드의 빠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이나 내 몸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 내 하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은 헤드가 끌려오기 때문에 직선 운동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헤드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게감으로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다운스윙 연습하실 때 곡선을 계속 그리세요. 완만하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내려와서 공 옆으로 타격이 돼야 됩니다. 직선은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의 차이에 따라 다른 연습 방법이 있는데, 힘이 좋은 분들도 있고 힘이 약한 분들도 있죠. 힘이 좋은 분들은 이 공을 그냥 손목 스냅으로 타격을 하셔도 돼요. 대신에 조건은 때리고 나서 헤드페이스가 변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임팩 구간이라는 곳에서 헤드페이스가 급하게 변하면 방향성에 오차가 생깁니다. 헤드가 옆에서 오게 만드는 손목을 쓰되 덜 쓸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 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타격을 하고 이 상태로 손목을 유지시켜주고 잠궈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 몸이 도니까 헤드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겠죠. 너무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뻗어버리면 팔이 뻗어지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면에서 훨씬 약하게 됩니다. 이게 인아웃 스윙일 거예요. 스타일상 저도 살짝 인아웃 스윙이긴 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 궤도를 내가 일부러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스윙을 하고 중심을 잡은 상태로 가속이 붙으면 인투인이든 인아웃이든 심하게 차이는 안 날 거니까 그 스타일을 바꾸지 마시고 헤드 움직이는 길에 더 신경을 쓰세요. 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하려고 하면 채를 다루는 힘보다는 내 몸의 힘이 더 많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당겨치게 되고 들려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하게 맞을 것 같으니까 자꾸 튀어나가서 상체를 눌러서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스피드가 적게 나오니까 얘를 빠르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격을 하지 마시고요, 공을 때리지 마시고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때 조건이 있어요. 손목이 펴지면 너무 약하게 맞아요. 그리고 손목이 다칠 수도 있어요. 엘보도 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샤프트의 각도를 유지하시고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시고 백스윙 갔다가 내려왔을 때 각도를 유지하시고 지나가게 만드셔야 돼요. 이 각도가 펴지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분들의 연습은 헤드만 위로 올라가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 사이에 공이 맞게. 그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코어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 코어의 힘으로 양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깨 쪽으로 움직이면 상체가 되게 많이 움직여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어깨 힘보다는 내 중심의 힘으로 움직여서 채를 양쪽으로 움직이세요. 오른쪽, 왼쪽. 거기서 채 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완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U자의 그림으로, 헤드가 U자를 그리죠. 이 U자의 그림으로 지나가면서 공을 맞추게 만드세요. 타격을 하지 마시고, 타격을 하다 보면 속도가 느린 분들은 채가 가속이 붙을 때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상 동작을 많이 하시게 돼서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많아지십니다. 이제 헤드의 길을 좀 알겠다 그러면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하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살짝 웅크린 느낌이죠. 중심이 아래 앞쪽의 느낌이어야 됩니다. 코어 쪽에 힘이 몰려있는 느낌. 그래서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배에 힘을 주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면 내가 다른 데 힘을 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다른 데 힘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힘을 주는 이유는 양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그리고 들썩이지 않게 하려고 힘을 주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요령을 아시는 분들이야 저절로 주실 거거든요. 요령이 없는 분들은, 내가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코어에 힘을 단단히 주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속도를 높일 건데, 하체가 오른발은 그냥 살짝 담궜다만 오는 느낌? 얘를 눌러버리면 이쪽으로 다시 가려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힘이 나가서는 왼쪽으로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백스윙 때 왼쪽에 축이 더 많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쪽에 힘이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오른발 안쪽에 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유연성과 근력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의 지금 추구하는 백스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백스윙 자체가 밖으로 밀려나가지만 않게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은 골반이 일단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힘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안쪽에 잡아 놓으세요. 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양발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이 완성되기 전에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면 몸이 더 많이 꼬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풀로 꼬아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백스윙 때 적당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쓰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하체만 비틀어 볼게요. 그러면 저는 힘이 더 들어갑니다. 몸이 더 많이 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팔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끌려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중력의 힘으로 이게 내려오는 느낌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유지할 거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립의 압력입니다. 그거를 유지한 상태로 하체만 비틀면 더 많이 꼬이는 힘에 풀리는 힘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서 속도가 많이 나와요. 내 팔의 힘이나 상체 힘이 아니고 내 하체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뛰어가듯이 치면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아요. 뛰어가는 게 아니라 디디듯이 보내주듯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 속도가 빠를수록 내 몸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움직이면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말을 하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힘이 들어가는 데는 코어거든요. 내가 스윙을 빠르게 하고 싶을수록 코어는 단단해야 됩니다. 느리게 칠 때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빠를수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코어입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스윙 중에 힘을 줘야 될 곳과 힘을 지켜야 될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힘을 빼는 건 안 됩니다. 이유는 늘어져요. 칠 수는 있습니다. 순전히 헤드 무게와 원심력으로만. 파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도 한 80이 되면은 이렇게 칠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는 멀리 가면 유리하고 재밌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를 어느 정도는 본인에 있는 한계치까지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한계치까지 쓰는 거는 좀 오바고요.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타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윙 중에 어디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드리듯이 코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강조를 해도 모자릅니다. 그리고 그립 부분, 채와 연결되어 있는 직관대 있죠. 그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채를 잡고 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와 빠르게 쓸 때와 펜을 들고 있을 때 힘이 다르겠죠. 그거는 내가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힘이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갑자기 힘을 줘버리면 안쪽에 힘이 들어가요. 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감이랑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스피드도 떨어지고 헤드 무게도 떨어지게 돼서 공 맞는 순간에 힘의 전달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립의 압력을 살짝 들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힘을 안 빼려고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채를 땅에 놨을 때 그립의 압력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간혹 살짝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압력은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헤드를 던질 수 있어요. 위로, 위로, 위로. 그리고 힘을 모아서 빵! 백스윙을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스타일인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백스윙을 너무 느리게 출발하면, 스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백스윙을 너무 느리게 출발시키면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깨 쪽, 상체 쪽, 그리고 골반은 밀려나가는 것도 다반사고요. 그래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코킹을 하면 압력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이 압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실수록 좋습니다. 다운스윙 압력도 견뎌야 되고 공 맞는 충격도 견뎌야 돼요. 근데 중간에 내가 힘을 쓰게 되면 헤드가 내 중심에 잘 내려오고 있다가 공한테 접근을 하고 있다가 내 힘에 의해서 어디론가 딸려가 버려요. 그러면 잠깐의 힘의 변화로 인해서 헤드가 그쪽으로 딸려가니까 열려 맞기도 하고 닫혀 맞기도 하고 들려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옵니다. 힘의 변화에 의해서 엘보도 오고 손목도 다칩니다. 그래서 스윙 중간에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몸을 견디는 역할을 하셔야지 몸을 쓰는 역할을 힘을 쓰시면 안 되니까, 스윙 중간에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을 쓰시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버티는 힘을 써야지, 얘를 끌고 내려오는 힘이나 때리는 힘이나 미는 힘이나 보내려는 힘을 쓰시면 안 되니까 자꾸 버티는 힘을 쓰시고 압력도 유지하는 힘을 쓰시고 공간도 확보하는 힘을 쓰세요. 부상이 있을 때 연습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상 때문에 스윙을 제대로 못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스윙을 할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연습이 되질 않거든요. 그럴 때는 풀스윙이나 드라이버나 긴 채를 치지 마시고요. 짧은 어프로치를 하는데 짧은 아이언을 가지시고 어프로치 연습을 하면서 스윙의 길을 만드세요. 짧은 채를 잡았죠.
그 상태로 그냥 길만 만드세요. 아, 헤드가 공한테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상태로 속도를 내는 사람들은 때리고 유지를 할 거고요. 속도를 못 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길만 잡으세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 어떻게 탈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접근의 길을 많이 신경 쓰세요. 만약에 접근이 엄청 잘 됐죠.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몸을 들어버리면 위로 올라가죠. 몸을 돌려버리면 엎어지죠. 안 엎어지고 돌려버리면 스피드아웃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하되 잘 버티는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버티고 있다 접근을 천천히 하면 하체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조금만 빨라 볼게요. 하체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손목은 더 많이 써지게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얘가 덜렁거리지 않게 잘 버티시고 흔들리지 않게 잘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부상 조심하세요.